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음, 학생한테 받은 질문인데요.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많이 푼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음, 그 친구의 사례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문제집이 너무 과해요. 예, 푼 게요. 그러니까 뭐 몇 건씩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하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제 수학을 잘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보다는 더하면 더했지, 적게 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년 대비 너무 선행도 좀 빠른 것 같고,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학년에 비해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인이 심화서를 이 정도를 풀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제 옆에서 한번 풀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미적분까지 다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가장 그 핵심 고민은 뭐냐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아직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 모의고사 아니면 뭐 좀 난도 있는 내신 시험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 자신감이 오히려 더 떨어진대요.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신기했었던 게 뭐냐면요. 아, 이렇게 어린애가 이런 생각도 하나 싶었는데, 본인이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그에 비해서 어, 나오는 성적이 만족스럽지가 않다 보니, 이것보다 더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줄이면은 이 정도의 성적도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풀어보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푸는 것도 조금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푼다고 해서 그게 좋은 효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도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연관성을 찾아요. 연관성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문장 단위로 끊어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마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를 정의를 하는 것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예, 뭐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숫자의 배열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열을 받아들이는 우선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결국에 숫자의 배열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배열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수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나머지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결국에는 규칙을 파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기는 하지만 조금 더 순화해서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본인한테 설명을 뭐 어떤 거로든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항이라는
항이라고 뭐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 없이 숫자의 배열인데 인접한 두 수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차가 일정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규칙성 그리고 차이가 일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두 가지로 추려진다는 소리고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규칙성인데 이 규칙성이 이러한 두수 사이의 차이와 연관이 이렇게 지어지면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형 단위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요. 그 유형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학습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관성을 찾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이 공부는 유형을 벗어난 학습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도 연관성을 찾아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연습량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형은 자연스럽게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위해서 달달달 외우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막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집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용 문제라든가 심화 문제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푼 것에 비해서는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 능력이 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뭐냐면 연관성을 두고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 유형에 맞는 공부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력이 당연히 떨어져요. 유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 중심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된 선분만을 가지고서 서로 간의 연관성을 막 찾아가면서 조립을 하는 거랑 각각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있거나 그런 것을 유연하게 사고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학의 독해 능력 선상에서 키워드를 찾고 연관성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으면 수학을 어떻게 수학의 기교나 아니면은 테크닉이나 더 빨리 푸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부차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정성스럽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정성스럽게 공부를 하고 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개념을 보실 때 문장 단위로 끊어서 슬래시를 긋고 거기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에 넣고 서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연관성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해 과정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매끄럽게 되려면 유형학습에 너무 치중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정말 높은 실력을 갖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유형학습까지는 예를 들어서 1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다 속아내버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다 맞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문제 3문제만 빼게 돼도 1등급이 나옵니다. 예. 근데 100분이나 표준 점수까지 고려를 해서 그 이상의 점수를 내야 된다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유형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방법이 분명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 지금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너무 자잘하게 토막을 내는 건 분명 안 좋기는 하지만 문장 단위로 끊고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괄적인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대표로 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의 선행, 현행 선행, 그 다음에 과목 간의 학습, 이것에서도 저는 자율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직은 이제 중학교 학생이니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앞으로 공부할 날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너무 이제 그 개념을 통으로 무조건 막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억지스럽게 막 쥐어짜가지고 위에 있는 개념을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도 밑에 있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와 논리를 연관성을 찾아서 비교를 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고가 확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을 뭐 따로따로 다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 조금 더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제 그동안의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예, 연관성 찾기, 키워드 연결하기, 뭐 이게 전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